저는 올해 67세입니다. 남편과 둘이서 조용히 살고 있었죠. 그런데 작년 가을 38살 아들이 드디어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아들이 30을 넘기고도 한참을 혼자 지냈거든요. 주변에서 중매도 여러 번 서줬는데 번번이 안 맞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얼마나 애가 탔는지 몰라요. 밤마다 잠자리에 누우면 걱정이 앞섰죠. 이러다 정말 혼자 늙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다고 했을 때 저는 너무 기뻤어요. 남편한테 달려가서 말했죠. 여보, 우리 아들이 여자친구 생겼대요. 남편도 그 말을 듣더니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평소에 과묵하신 분인데 그날따라 말이 많아졌어요. 그래, 이제야 속이 좀 놓이네. 어떤 애야? 저도 궁금했죠. 아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들은 35살이고 직장 생활하는 여자라고 했어요. 3살 어리다고 하더군요. 나이는 괜찮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3살 차이가 뭐 대수겠어요. 몇 주 뒤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부터 음식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며느리감이 처음 오는 날인데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남편도 평소에 안 입던 깔끔한 셔츠를 꺼내 입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이 여자와 함께 들어왔어요. 저는 얼른 나가서 인사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여자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는데 뭔가 제 예상과는 달랐어요. 말투가 생각보다 딱딱했습니다. 웃는 얼굴도 그렇게 환하지 않았고요. 저는 속으로 살짝 당황했지만 티내지 않으려고 했죠. 어머, 어서 와요. 추웠죠? 안으로 들어와요. 거실로 안내하고 남편한테도 소개했습니다. 남편도 인사를 받았는데 표정이 좀 굳어 있더군요. 아마 저와 비슷한 느낌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자는 대답이 짧았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물어봐도 네, 아니요 정도로만 답하더라고요. 살갑게 대하는 느낌은 전혀 없었죠. 그냥 형식적으로 자리를 채우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계속 웃으면서 분위기를 풀려고 애썼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아들이 저렇게까지 신경 쓰는 걸 보면 여자를 정말 좋아하나 보다 싶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아들 둘이 나간 뒤 남편이 말했습니다. 좀 차갑지 않아?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좋아한다는데 뭐라고 할 수가 없었죠. 그래도 결혼은 해서 다행 아니에요? 성격은 살다 보면 풀릴 수도 있고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었어요. 괜찮을 거라고, 아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고요. 몇 달 뒤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양가 상견례도 하고 예식장도 알아봤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는 점점 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예식장을 정할 때였습니다. 저희는 집 근처에 있는 조용한 곳이 좋겠다고 했는데 며느리는 자기 친정 쪽에서 가까운 곳이 좋다고 했어요. 아들은 여자 말을 들어줬습니다. 예단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가 준비한 목록을 보여줬더니 며느리는 별로 좋아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친정 어머니랑 통화하면서 이게 맞냐고 확인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좀 서운했지만 참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남편한테 하소연했더니 남편도 답답한 표정이었어요. 뭐 아들이 좋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 참자. 그렇게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식은 무난하게 치러졌어요. 하지만 그날도 며느리는 저희한테 특별히 살갑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친정 식구들하고만 사진 찍고 이야기하더군요. 결혼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둘이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결혼은 했으니 됐어. 이제 아들 걱정은 좀 덜었지.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며느리 성격이 좀 차갑긴 해도 아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다는 게 중요했죠. 며칠 뒤 저는 남편한테 제안했습니다. 애들이 자리 잡을 때까지
우리가 좀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살기 힘들잖아요. 남편도 동의했어요. 우리 형편이 넉넉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들이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줄까?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어때요? 당분간만이라도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분간은 도와줘야지. 애들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며느리가 좀 차갑긴 해도 아들 부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잘 살았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100만 원씩 보내주기로 했죠. 첫 달 용돈을 보냈을 때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덕분에 큰 도움이 돼요. 아들 목소리에서 감사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며느리도 고맙다고 할 줄 알았는데 며느리한테선 연락이 없더군요. 뭐 성격이 원래 그런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아들 내외의 새 출발을 응원하며 최대한 지원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면 저희도 행복하니까요. 비록 며느리가 좀 차갑긴 해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매달 100만 원씩 용돈을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계좌이체로 보냈는데 아들한테서 금방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번 달 여유가 생겼어요. 아들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지만 그래도 아들한테 도움이 된다니 보람 있었어요. 용돈만 보내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반찬을 만들어서 아들 집에 갖다 줬어요. 김치,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같은 것들이요. 젊은 사람들이 맞벌이 하면서 매일 요리하기 힘들잖아요.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반찬을 여러 가지 만들었어요. 손이 많이 가는 잡채도 만들고 아들이 좋아하는 멸치볶음도 준비했죠. 다 만들고 나니 벌써 오후가 됐더군요. 통을 여러 개 챙겨서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니 며느리가 나왔어요. 어머님, 며느리는 문을 열어주면서 짧게 인사만 했습니다. 반가운 표정도 아니었죠. 저는 억지로 웃으면서 말했어요. 반찬 좀 만들어 왔어. 냉장고에 넣어둬. 네. 며느리는 통을 받아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었어요. 그냥 해야 할 일 하듯이 받기만 했죠. 저는 속으로 좀 서운했지만 티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어디 갔어? 회사 일 때문에 잠깐 나갔어요. 며느리는 그렇게만 대답하고 거실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저한테 앉으라는 말도 없었어요. 저는 현관에 서서 어색하게 있다가 그냥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며느리가 참 무뚝뚝하네요. 고맙다는 말도 없고. 남편은 신문을 보다가 잠시 멈추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좀 차갑네. 예의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들을 생각해서 참았죠. 젊은 사람들은 원래 그래요. 요즘 애들은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못마땅해 보였습니다. 저도 속으론 같은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뭐라고 할 수도 없었죠. 명절이 되면 아들 부부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추석이었나 설이었나 기억나네요. 저는 아침부터 음식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남편도 집안 정리하고 청소하고 바빴죠. 오후쯤 아들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아들은 들어오자마자 밝게 인사했어요.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건강하셨죠? 저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며느리도 뒤따라 들어왔는데 역시나 형식적인 인사만 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소파에 앉더니 핸드폰만 보더군요. 저는 부엌에서 음식 준비를 마저 했습니다. 며느리가 도와줄까 싶었는데 그냥 앉아만 있었어요.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상을 차리고 다 같이 앉았죠. 아들은 음식을 먹으면서 칭찬했어요. 역시 엄마가 해주신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며느리한테도 물어봤어요. 입에 맞아? 네. 며느리는 짧게 대답하고 계속 먹기만 했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분위기를 풀려고 이것저것 물어봤죠. 요즘 회사 일은 어때? 괜찮아요. 힘들지는 않아? 아니요. 대답이 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말을 걸기가 힘들어졌어요. 옆에서 남편도 답답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며느리는 친정 이야기만 나오면 말이 많아졌습니다. 아들이 장모님 안부를 물어봤거든요. 우리 엄마 요즘 건강검진 받았는데 다 좋대요. 아빠는 운동 열심히 하시고, 며느리는 그때부터 친정 부모님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어머니가 뭘 좋아하신다. 아버지는 요즘 뭘 하신다. 그런 이야기들이요. 저는 듣고 있으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한테는 한마디도 제대로 안 하면서 친정 이야기는 저렇게 열심히 하다니. 저는 속으로 씁쓸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명절이 끝나고 아들 부부가 돌아간 뒤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가 너무 차갑지 않아? 우리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을 달랬습니다. 아직 어리니까 그래요. 나중에는 나아지겠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음이 편하진 않았죠. 며칠 뒤 저는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며느리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봤어요. 아들아, 며느리가 좀 말수가 적네. 아들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엄마, 원래 성격이 그래요. 낯을 많이 가려서요. 저한테는 잘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아들한테만 잘하면 됐죠. 우리한테까지 잘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래, 알았어. 너희 둘이 잘 지내면 그걸로 됐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스스로를 타이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성격이 원래 그런가 보다. 더 이상 문제 삼지 말자. 아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래도 저는 계속 아들 부부를 챙겼습니다. 매달 용돈도 빠짐없이 보냈고 반찬도 꾸준히 만들어 갖다 줬어요. 아들 부부가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죠. 어느 날 저녁 저는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랑 직접 통화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전화벨이 몇 번 울리다가 끊겼어요. 안 받은 거죠. 다시 걸었는데 또 안 받았습니다. 저는 조금 서운했지만 이해하려고 했어요. 바빴을 수도 있으니까요. 나중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 별일은 아니고 그냥 안부 전화했어. 아, 네,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아들이 받으니까 다행이긴 했는데 며느리는 왜 전화를 안 받았는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며느리한테 전화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어차피 안 받을 거니까요. 아들한테만 연락하기로 했죠. 남편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를 별로 안 좋아하나 봐. 저는 남편을 달랬어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냥 성격이 그런 거죠. 하지만 속으론 저도 서운한 마음이 컸습니다. 우리가 매달 100만 원씩 보내주고 반찬도 만들어주는데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나 싶었어요.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이런 생각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고마워하는 걸까?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잠이 안 올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며느리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면 안 되지. 아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우리는 그냥 뒤에서 조용히 도와주기만 하면 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가 서운했지만 아들을 위해서 참기로 했죠. 언젠가는 며느리도 우리 마음을 알아주겠지 하는 희망을 가지면서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제 생일이 다가왔어요. 저는 생일을 크게 챙기는 편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모이면 좋잖아요. 생일 일주일 전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생신에 저희가 갈게요. 시간 괜찮으시죠?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아들이 제 생일을 기억하고 있다니 감사했죠. 그래, 좋지.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놓을게.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계세요. 저희가 뭐 사갈게요.
아들 말에 저는 더 기뻤습니다. 착한 우리 아들. 그래도 생일인데 뭔가 준비는 해야겠다 싶었어요. 생일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남편도 같이 도와줬어요. 아들 부부가 오는데 집이 깔끔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오늘 며느리도 같이 온대? 남편이 물으시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들이랑 둘이 온대요. 남편은 별 말씀이 없으셨지만 표정이 그렇게 밝진 않았어요. 아마 며느리 생각 때문이었겠죠. 점심때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얼른 현관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었더니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죠.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도 뒤따라 들어왔는데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어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짧게 인사만 하더군요. 저는 그래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 추웠지? 들어와서 앉아. 거실로 안내했어요. 남편도 나오셔서 인사를 나눴죠. 아들은 소파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건강하시죠? 응, 잘 지내고 있어.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들고 온 비닐봉지를 식탁에 올려놨어요. 선물이요. 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봉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안에 든 건 식용유였어요. 그것도 포장도 안 된 마트에서 파는 그냥 식용유였죠.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가격표가 그대로 붙어 있었거든요. 7,900원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제 생일 선물이 7,900원짜리 식용유라니.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옆에서 남편도 그걸 보고 있었는데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며느리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식용유는 유용하잖아요. 요리할 때 꼭 필요하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요? 우리가 매달 100만 원씩 보내주는데 제 생일 선물이 8,000원도 안 되는 식용유라니요. 속으로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화도 났고 서운했어요. 하지만 아들 앞에서 티낼 수가 없었죠. 저는 억지로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잘 쓸게.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했어요.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표정만 봐도 화가 난 게 느껴졌죠. 아들은 분위기가 이상한 걸 눈치챘는지 얼른 화제를 돌렸습니다. 엄마, 식사 준비할까요?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할게. 저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차리면서 계속 식용유가 눈에 밟혔어요. 가격표가 붙은 채로 덩그러니 놓여있는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오셔서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게 뭐야? 생일 선물이 식용유라니. 저도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쉿, 아들 들어요. 참아요. 남편은 한숨을 쉬고 거실로 나가셨어요. 저는 혼자 부엌에 서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죠.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분위기는 정말 어색했습니다. 아들이 계속 말을 걸어서 분위기를 풀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죠.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은 듯 밥을 먹었습니다. 식용유를 선물한 게 뭐가 잘못됐냐는 듯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점점 더 화가 났어요. 우리가 매달 얼마를 보내주는데, 반찬도 만들어 갖다 주는데, 그런데 제 생일 선물이 겨우 8,000원도 안 되는 식용유라니. 게다가 포장도 안 하고 가격표도 그대로 붙여서요. 식사가 끝나고 아들이 설거지를 도와줬습니다. 며느리는 거실에 앉아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아들과 함께 설거지를 하면서 속이 쓰렸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 부부가 집에 가겠다고 했어요. 저는 현관까지 배웅을 나갔죠. 며느리는 먼저 신발을 신고 나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세요. 건강하세요. 짧게 인사만 하고 밖으로 나가더군요. 아들이 신발을 신다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아들이 저를 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드려요.
이거 받으세요. 저는 봉투를 받으면서 아들을 봤어요. 아들 눈빛에서 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뭐야, 이거? 그냥 용돈이에요. 맛있는 거 사드세요.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고맙기도 하고 짠하기도 했어요. 고맙다, 아들아. 저희 먼저 들어갈게요. 건강하세요. 아들이 나가고 저는 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봉투를 열어봤어요. 현금이 들어 있었죠. 세어보니 3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들고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은 이렇게 챙겨주는데 며느리는 왜 저럴까? 식용유 하나 달랑 주고는 충분하다고 했잖아요. 거실로 나가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앉았어요. 아들이 이거 줬어요. 봉투를 보여드렸더니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며느리가 문제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아들은 효자인데 며느리가 너무 차갑고 무신경했습니다. 왜 저럴까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 남편이 한숨을 쉬셨어요. 우리가 잘못한 건 없어. 며느리가 원래 그런 거지. 저는 식탁 위에 놓인 식용유를 다시 봤습니다. 가격표가 붙은 채로요. 그걸 보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우리 생일엔 이렇게 하면서 친정은 어떻게 대할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친정에도 이렇게 할까? 아니면 친정은 다르게 대할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계속 식용유 생각이 났거든요. 8,000원도 안 되는 선물. 포장도 안 한 채로. 그게 제 생일 선물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옆에서 남편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남편도 잠을 못 자는 것 같았어요. 우리 둘 다 마음이 편치 않았죠. 생일이 지나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식용유 선물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하지만 잊으려고 노력했죠. 어느 오후였습니다. 저는 심심해서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요즘은 나이 들어서도 핸드폰을 많이 보잖아요. 저도 아들이 가르쳐줘서 SNS를 조금씩 보고 있었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며느리 계정을 들어가 봤어요. 평소엔 잘 안 봤는데 그날따라 왠지 궁금하더라고요. 며느리가 뭐라고 사는지 궁금했습니다. 사진들을 위로 올리면서 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눈에 확 띄는 게 있었어요. 바다 사진이었습니다. 제주도인 것 같았어요. 사진을 눌러봤더니 여러 장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찍은 사진,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서 찍은 사진, 맛집에서 음식 앞에서 찍은 사진들이요. 그런데 사진 속에 아들과 며느리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중년 여성 두 분이 같이 찍혀 있었습니다. 며느리 부모님인 것 같았어요. 저는 사진 설명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엄마 생신 기념 제주도 2박 3일 여행. 효도 여행 성공. 엄마 아빠 좋아하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뿌듯해요. 저는 핸드폰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제대로 본 게 맞았습니다. 안 사돈 생일 선물로 제주도 여행을 보내드린 거였어요. 사진을 하나하나 넘겨봤습니다. 공항에서 웃으며 찍은 사진, 호텔 로비에서 찍은 사진, 바다가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 말 타는 체험하는 사진,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안사돈 옆에 붙어서 활짝 웃고 있었어요. 아들도 환하게 웃으면서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있었죠. 정말 효자효부 같았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니, 화가 났습니다. 제주도 2박 3일이면 비용이 얼마나 들겠어요. 항공권에 숙박비에 식비까지 적어도 몇백만 원은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뭘 줬죠? 7,900원짜리 식용유요. 포장도 안 하고 가격표도 그대로 붙여서요. 그것도 충분하다고 했어요.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너무 화가 났거든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렇게까지 차별할 수 있나요? 우리는 매달 100만 원씩 보내주고 있습니다. 반찬도 만들어 갖다 주고요. 그런데 생일 선물은 8,000원도 안 되는 식용유를 주면서
친정어머니한테는 제주도 여행을 보내드리다니요. 저는 거실에서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이리 좀 와봐요. 남편이 방에서 나오셨어요. 왜 그래? 저는 핸드폰을 남편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화면이 흔들렸어요. 이거 좀 봐요. 남편이 핸드폰을 받아서 사진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읽었죠. 남편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뭐, 이게 무슨 짓이야? 남편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남편도 화가 나신 거죠. 제주도 여행을 보내줬다고? 우리한테는 식용유 하나 주고 남편이 사진을 하나하나 넘기면서 보셨어요. 그리고 한숨을 크게 쉬셨습니다. 우리한테 매달 100만 원씩 받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차별하다니. 이게 말이 돼?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너무 억울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무시당해야 해요? 남편이 소파에 털썩 앉으셨어요. 표정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지.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죠. 그동안 우리가 해준 게 뭔데요? 용돈도 보내주고 반찬도 해주고. 그런데 고작 식용유 하나 주고는 충분하다고 했잖아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친정은 제주도 여행 보내주면서 우리는 식용유라니. 이게 사람 할 짓이야? 저는 핸드폰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사진 속 며느리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안사돈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까 더 화가 났어요. 우리한테는 한 번도 저렇게 웃은 적이 없잖아요. 항상 무뚝뚝하고 차갑게 대했죠. 그런데 친정 부모님한테는 저렇게 살갑게 대하다니요. 저는 사진을 계속 봤습니다. 볼수록 화가 치밀었어요. 맛집에서 음식 먹는 사진, 카페에서 디저트 먹는 사진, 호텔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 정말 호화롭게 모신 게 느껴졌습니다.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온 돈이겠어요. 우리가 보내준 용돈도 포함돼 있을 텐데. 제가 말하니까 남편이 더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 돈으로 친정 부모 모시고 여행 가고 우리한테는 식용유 하나 던져주고 이게 말이 돼? 그날 저녁 저는 밥맛이 없었습니다. 식탁에 앉아서도 계속 그 생각만 났어요. 남편도 밥을 거의 안 드셨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수저를 내려놓으셨어요. 글쎄, 나도 모르겠어. 너무 실망스러워. 저도 실망스러웠습니다. 아니, 실망을 넘어서 배신감까지 들었어요. 우리를 이렇게까지 무시할 수 있다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제주도 여행 사진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옆에서 남편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숨 쉬는 소리도 들렸어요. 남편도 잠을 못 이루는 거겠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밥도 제대로 안 넘어갔습니다. 입맛이 없었어요. 남편도 평소보다 밥을 적게 드셨죠. 계속 이렇게 있을 순 없잖아요. 며칠 뒤 제가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뭔가 결정을 해야지.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야 할 때였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계속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남편이 한참 생각하시더니 입을 여셨습니다. 일단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긴 대화를 시작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앞으로 어떻게 할지 말이죠. 마음은 정말 복잡했습니다. 화도 나고 억울하고 서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뭔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니까요. 그날 밤부터 남편과 저는 며칠 동안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밤늦게까지 앉아서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많이 생각했죠. 이대로 계속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남편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 그게 문제지. 우리는 밤마다 거실에 앉아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뾰족한 답이 안 나왔어요. 그냥 화만 나고 억울하기만 했죠.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지원을 끊는 게 어때?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 표정이 진지했어요. 용돈 보내주는 거랑 반찬 갖다 주는 거 말이야. 그걸 끊자는 거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남편 말이 맞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차별이 너무 심해. 우리한테는 식용유 하나 주고 친정은 제주도 여행 보내주고 이건 아니지. 남편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베풀 필요 없어.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무시당하면서 도와줘야 해?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요. 끊읍시다. 그렇게 우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월 100만 원씩 보내주던 용돈을 중단하기로요. 반찬 만들어 갖다 주는 것도 싹 끊기로 했죠. 우리도 노후 준비해야 하는데 이렇게 무시당하면서까지 도와줄 필요는 없지. 남편 말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돈 모아서 우리가 여행이라도 가는 게 낫지 않겠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인생도 중요하잖아요. 아들 부부한테만 퍼주고 우리는 뭐가 남나요? 다음 날 저는 이번 달 용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매달 초에 보내던 건데 그냥 넘어갔어요. 마음이 좀 무거웠지만 참았습니다. 반찬도 만들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이맘때쯤 김치 담가서 갖다 줬을 텐데 그냥 우리 것만 담갔죠. 처음 일주일은 정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들 생각이 자꾸 났거든요. 혹시 우리가 너무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말씀하셨습니다. 잘못한 건 우리가 아니야. 우리가 뭘 잘못했어? 맞았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습니다. 돈도 보내주고 반찬도 해줬죠. 그런데 돌아온 건 7,900원짜리 식용유였어요. 우린 당당해야 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남편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우리는 부모로서 할 도리를 다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용돈 이야기를 꺼낼까 싶었죠.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저는 평소처럼 대화했습니다. 아들도 별다른 말이 없었어요. 용돈이나 반찬 이야기는 전혀 꺼내지 않았죠.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아들이 아무 말도 안 하네요. 그러게. 용돈 안 들어온 걸 눈치챘을 텐데. 우리는 서로를 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돈이 안 들어왔으면 궁금해하지 않나요? 혹시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지 않나요? 2주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들 며느리한테서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돈만 필요했나 봐요. 제가 말하니까 남편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런가 보네. 돈이 안 들어오니까 연락도 없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를 돈으로만 본 건가요? 부모로 본 게 아니라 그냥 돈줄로만 본 건가요? 3주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어요. 아들한테서 전화 한 통 없었죠. 며느리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저는 가끔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문자라도 왔나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역시 돈만 필요했나 보네. 남편이 쓸쓸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웃음이 나왔어요. 허탈한 웃음이었죠. 우리가 바보였네요. 진작에 알았어야 했는데. 그러게 말이야. 한 달이 다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죠. 아들한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보면서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아들아. 엄마,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괜찮아. 왜? 아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조심스러운 느낌이었죠. 저기 엄마, 무슨 문제 있으세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한 달 만에 용돈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무슨 문제? 저는 일부러 모른 척했습니다.
아니, 이번 달에 용돈이 안 들어와서요. 혹시 깜빡하신 건가 싶어서요. 깜빡했다고요?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깜빡한 게 아니라 안 보낸 거죠. 아, 그거? 네. 그리고 요즘 엄마가 반찬도 안 갖다 주시고 해서 혹시 편찮으신 건 아닌가 걱정됐어요. 걱정이요? 한 달 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 이제 와서 걱정이라고요? 엄마는 괜찮아. 걱정 마. 그럼 용돈은요? 역시 용돈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건 아빠랑 얘기 좀 해봐야 할 것 같구나. 네. 무슨 일 있어요? 아들 목소리가 불안해졌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일단 아빠 바꿔줄게. 남편한테 전화를 넘겼습니다. 남편이 받으시더니 아들과 잠깐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할 얘기가 있다. 시간 되면 만나자. 남편은 짧게 말씀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지. 전화로는 안 돼. 남편 말씀이 맞았습니다. 이건 전화로 할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직접 만나서 똑똑히 따져야 했죠. 며느리도 같이 오라고 할까요? 당연하지. 둘 다 와야지. 남편은 다시 아들한테 전화하셨습니다. 며느리도 같이 데리고 나와. 너희 둘 다 만나야 할 것 같다. 전화를 끊고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드디어 이야기를 할 때가 온 거죠. 한 달 동안 참고 기다렸던 순간이었습니다. 제대로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왜 이래야 하는지 똑똑히 따져야죠. 제가 말하니까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이번엔 제대로 말해야 해.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저도 각오가 섰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우리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얼마나 억울했는지 다 이야기할 거예요. 며칠 뒤였습니다. 저는 아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동네 카페로 오라고요. 시간도 정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였죠. 며느리도 꼭 같이 와야 한다. 마지막에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둘 다 있어야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약속 당일 저는 남편과 함께 카페로 향했습니다. 일찍 도착해서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사람들 눈에 덜 띄는 곳이었죠. 긴장되네요. 제가 말하니까 남편이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할 말만 하면 돼. 우리가 잘못한 게 없잖아. 맞았어요. 우리는 당당했습니다. 잘못한 건 저쪽이니까요. 2시 정각 카페 문이 열리면서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둘 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엄마, 아빠. 아들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며느리도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앉아라. 남편이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부부가 우리 맞은편에 앉았죠.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오늘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서 불렀다. 아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얘기해 볼게.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흐르면 안 됐거든요. 너희 결혼하고 나서 우리가 뭘 해줬는지 아니? 네, 알고 있어요.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용돈 보내줬지. 반찬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들어 갖다 줬고. 네,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내 생일에 뭘 줬었는지 기억하니?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식용유 7,900원짜리. 포장도 안 하고 가격표도 그대로 붙어 있던 거.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들도 옆에서 불편한 표정을 지었죠. 그런데 안 사돈 생신엔 뭘 했더라?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화가 났거든요. 제주도 2박 3일 여행을 보내드렸더라. SNS에 사진도 올리고 정말 행복해 보이던데?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들도 아무 말을 못했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식용유 하나 받았는데 친정어머니는 제주도 여행이야. 이게 말이 돼?
카페 안이 조용했습니다. 옆 테이블 사람들도 우리 쪽을 힐끗힐끗 보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매달 100만 원씩 보내준 건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없었지.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되는 게 아니야. 제가 다시 말했어요. 우리가 호구로 보였니? 돈만 주면 되는 줄 알았어? 그때였습니다. 며느리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정말,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너무 짧았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생신에 식용유를 드린 건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실용적인 게 좋을 줄 알았는데. 실용적?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그럼 친정 어머니한테도 식용유 줬어야지. 왜 제주도 여행을 보내드렸어?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렸어요.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들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엄마 아빠가 도와주시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당연하다고? 남편이 말씀하셨어요. 부모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건 맞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무시해도 되는 거야?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가 계속 눈물을 닦았습니다. 화장이 번져서 얼굴이 엉망이 됐어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못났어요. 며느리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이 우리 쪽을 봤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제발이요. 며느리가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절박해 보였어요. 정말 달라지겠습니다. 행동으로 보여드릴게요.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진심인 것 같기도 했지만 확신은 서지 않았어요. 말은 쉽지.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말은 잘했어. 하지만 행동은 달랐잖아.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한다는 거 알아요. 아들도 덧붙였습니다. 저희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정말 달라지겠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도 복잡한 표정이셨어요.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이셨을 거예요. 믿어야 할까? 정말 달라질까? 또 실망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우리 아들이고 며느리예요.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지켜보마.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알겠지?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잘하겠습니다. 용돈은 당분간 안 보낼 거야. 남편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정말 달라지는지 지켜본 다음에 생각해 볼게.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연합니다. 반찬도 마찬가지고. 제가 덧붙였어요. 너희가 우리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결정할게. 며느리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도 따라 일어나셨죠. 더 할 말은 없다. 우리 먼저 간다. 아들과 며느리가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저는 돌아서서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며느리가 코 푸는 소리가 들렸어요. 카페를 나오니 남편이 말씀하셨습니다. 잘한 거겠지? 모르겠어요. 일단 지켜봐야죠.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준 거니까요. 이제 아들 며느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후련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어요. 정말 달라질까? 아니면 또 실망하게 될까? 그건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카페에서 돌아온 뒤 저는 남편과 거실에 앉았습니다. 둘 다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복잡한 마음이었죠. 애들이 진심인지 지켜봐야겠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지켜봐야지.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또 똑같이 행동하면 그땐 진짜 끝이야. 남편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이번엔 정말 마지막 기회니까요. 행동으로 보여줘야죠. 말은 이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게. 이번엔 확실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해. 우리는 그날 밤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무엇을 기대할지요. 쉽게 용서하지 않기로 했어요. 진짜 변화가 보일 때까지는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면서 지냈어요. 아들 며느리 생각이 가끔 났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누군가 싶어서 봤더니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오다니 정말 처음이었죠. 여보세요. 어머니.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과는 달랐어요. 훨씬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죠. 저희 집에 식사하러 오세요. 제가 직접 음식 준비해서 대접해 드릴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초대하다니요. 이런 일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그래. 언제? 이번 주말 어떠세요? 토요일 저녁에요. 며느리 목소리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진심인 것 같았어요. 알았어. 아빠한테도 물어보고 연락할게.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남편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초대했어요. 직접 음식 준비한대요. 남편이 눈썹을 치켜 올리셨어요. 며느리가? 정말? 네, 저도 놀랐어요. 가보자. 얼마나 달라졌나 봐야지. 토요일이 됐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아들 집으로 향했어요. 가는 내내 긴장됐습니다. 정말 달라졌을까? 아니면 그냥 한번 보여주는 걸까? 초인종을 눌렀더니 며느리가 직접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평소에 보던 무표정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들어와요. 네, 들어오세요. 며느리가 우리 짐을 받아서 정리해줬어요. 이런 모습도 처음이었죠. 거실로 들어가니 식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음식이 정말 많았어요. 잡채, 불고기, 생선구이, 나물 여러 가지. 정성스럽게 준비한 게 한눈에 보였죠. 와, 이거 다 내가 준비했어? 제가 물으니까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좋아하실 만한 걸로 준비했어요. 며느리 얼굴에서 땀이 나고 있었어요. 정말 열심히 준비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들도 옆에서 도와줬다고 했어요. 엄마 앉으세요. 같이 먹어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이것저것 챙겨줬어요. 국도 떠주고 반찬도 권하고요. 맛있게 드세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 같았어요. 저는 음식을 먹으면서 며느리를 봤죠. 맛있네. 정말요? 다행이에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렇게 밝은 표정을 짓는 것도 처음 봤어요.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제가 도와주려고 하니까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어머님은 그냥 앉아 계세요. 며느리는 열심히 설거지를 했어요. 아들도 옆에서 도왔죠.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며느리가 저한테 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며느리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앞으로 달라진 모습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믿음을 회복하겠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봤어요.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믿기는 어려웠죠. 그래, 지켜보마.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행동으로 보여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히 달라진 것 같긴 하네. 그렇죠?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하지만 당분간은 더 지켜봐야 해. 한두 번으로 판단할 순 없어. 남편 말씀이 맞았습니다. 진짜 변화인지 확인하려면 시간이 필요했어요. 당분간은 유심히 지켜보고 정말 달라지면 그때 다시 도와주자.
제가 말하니까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며칠 뒤 며느리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안부 전화였어요. 건강은 어떠신지, 필요한 건 없으신지 물어봤죠. 일주일에 한두 번씩 며느리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예전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반찬을 만들어서 우리 집에 가져왔어요. 직접 만든 김치였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것처럼 맛있게는 못 만들었는데 그래도 받아주세요. 며느리가 수줍게 웃었어요. 저는 김치통을 받으면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고맙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며느리는 그날 한참 동안 저희 집에 있었어요. 이것저것 이야기도 나누고 차도 함께 마셨죠. 예전엔 빨리 가려고만 했는데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며느리가 정말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게.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 조금씩 마음이 풀리네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조심하자. 좀 더 지켜봐야 해. 알아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2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연락을 했고 자주 찾아왔어요. 명절 때도 정말 열심히 도와줬죠.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조금씩 며느리를 믿기 시작했어요. 진심으로 변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거든요. 어느 날 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다시 도와줘도 될 것 같아요? 남편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글쎄, 조금 더 지켜보고. 그래도 확실히 달라지긴 했어. 용돈은 아직 안 보내도 되겠지만 가끔 반찬은 해줘도 될 것 같아요. 그래, 그 정도는 괜찮겠지. 저는 다시 반찬을 만들어 아들 집에 갖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정말 고마워했어요. 예전처럼 무뚝뚝하게 받지 않았죠.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들 며느리와의 신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일을 통해 서로의 소중함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필요로 하는지 알았으면 합니다. 며느리도 이제는 우리를 진심으로 대하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 가족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해요. 이번 일이 오히려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갈 거예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요. 진심은 통하는 법이니까요. 며느리가 보여주는 변화가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더 좋은 시부모가 되려고 노력할 거예요. 가족이란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서로 부딪히고 상처받기도 하지만 결국엔 함께 가는 거니까요.